인공지능은 우리의 삶에서 점점 더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시리나 빅스비 등의 사용자의 음성을 인식해 명령을 실행하는 인공지능 음성인식 시스템은 이미 수많은 전자기기에 도입돼 사용되고 있죠. 인공지능은 사용자가 쇼핑할 때 행해지는 패턴을 분석하여 추천 상품을 띄워주기도 하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에도 인공지능이 탑재돼 있어 맞춤 영상을 추천해주기도 하고 성향에 맞는 광고를 구분하여 내보내기도 합니다. 목적지만 입력하면 알아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조만간 상용화될 예정이라는 것도 익히 알려진 내용이죠. 한정된 영역에서일 뿐이지만 인간의 손에서 만들어진 인공지능은 이미 인간의 능력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2016년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 최강의 바둑 고수들을 완전히 꺾어버리며 사람들에게 충격을 넘어 공포를 선사하기도 했는데 체스보다 훨씬 복잡한 수싸움을 하는 바둑이 영원히 인간의 전유물로 남아있을 거라는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신경과학자 다니엘 레비티는 인간은 하루 3시간을 10년간, 즉 1만 시간을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1만 시간을 3번 정도 반복하면 글로벌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초의 조 단위까지 연산이 가능한 슈퍼컴퓨터에 탑재된 인공지능이라면 인간이 무려 30년에 걸쳐 노력해야만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을 단 1초면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인간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인공지능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고 왠지 모를 거부감까지 느껴지기도 하죠. 인공지능은 이제 지능을 넘어 감정이라는 영역까지 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감성 컴퓨팅 기술이 적용된 인공지능은 인간의 표정과 행동, 뇌파 등의 생체 신호 정보를 활용해 감정을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반응을 합니다. 언뜻 보면 정말 감정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만약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한다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인간처럼 감정도 느낄 수 있을까요? 또 나아가서 인공지능이 인격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011년 IBM이 개발한 인공지능 왓슨은 퀴즈쇼에 출연하여 유명한 퀴즈왕 켄 제닝스와 브래드 러터에게 압도적인 스코어로 승리한 전적이 있습니다. 2016년 국내에서도 인공지능 엑소브레인과 인간 퀴즈왕 4명과의 퀴즈 대결이 펼쳐졌고 결과는 엑소브레인의 완승으로 끝이 났죠. 퀴즈를 맞추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분명 생각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퀴즈를 맞추는 행위도 생각을 한다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생각이란 사전적 의미로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을 의미합니다. 사전적 의미대로라면 인공지능도 퀴즈의 질문을 헤아리고 스스로 판단하여 답을 도출하니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뇌의 복잡한 신경망으로 뇌세포의 기억을 꺼내 퍼즐을 풀듯 추리하여 퀴즈 문제의 답을 떠올립니다. 인공지능도 겹겹으로 쌓여있는 복잡한 인공신경망을 통해 수많은 데이터를 꺼내 비교 분석하며 계산해서 퀴즈 문제의 답을 도출하죠. 비록 생체적, 비생체적이라는 점 등의 태생적 차이가 있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메커니즘과 인공지능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큰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군요. 이제 인공지능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데이터에만 의존하지도 않습니다. 이세돌 구단과 대결하여 유명세를 떨친 알파고 리는 처음부터 인간이 그동안 대곡했던 기보 데이터를 잔뜩 가지고 출연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온 알파고 제로는 그 이름처럼 데이터를 전혀 가지지 않은 채 탄생했죠. 알파고 제로는 바둑을 이기기 위한 필요 데이터를 스스로 축적하고 스스로 학습했으며 런칭한 지 불과 40시간 만에 알파고 리를 완전히 깨부수며 통산 100전 100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강화학습형 인공지능이 등장하며 인간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학습하여 초인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인공지능은 비록 좁은 범위에 한정돼 있고 알고리즘에 묶여 있어 유연하지도 않지만 엄연히 우리가 그 의미를 규정해 놓은 생각이라는 행위를 하고 있음은 확실해 보이네요. 인공지능이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2014년 개봉한 영화 그녀에서 주인공 테오도르는 무의미한 삶을 사는 도중 인공지능 운영체제인 사만다를 만나게 되고 사만다는 누구보다 테오도르를 이해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사만다가 비록 실체가 없는 디지털 인공지능임에도 불구하고 테오도르는 사만다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며 사만다도 테오도르를 통해 사랑을 깨우치게 됩니다.
인공지능인 주제에 우리 피닉스 형을 꼬시다니 대단하죠. 그러나 영화에서처럼 인공지능이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갖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직 심리학적은 물론 뇌과학적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충분히 이해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감정이란 근본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 즉 무의식 영역에 있죠. 그러나 모든 행동이 잘 짜여진 컴퓨터 코드로 구동되는 인공지능에는 무의식 영역이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인간과 동일한 감정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마치 감정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여기 인공지능이 탑재된 한 깡통 로봇이 있습니다. 이 로봇이 당신을 보고 웃는 표정을 짓네요. 그리고 여기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인간형 로봇이 있습니다. 이 로봇도 당신을 보고 웃는 표정을 짓습니다. 어떠신가요? 둘 중 어느 로봇에게 감정이 더 느껴지시나요? 인간은 쉽게 대상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만화나 드라마, 영화 등을 보고 주인공이 마치 나인 양 감정이입을 하죠. 심지어 배구공 같은 사물에까지 감정이입을 할 수 있을 정도니 인간의 감정이입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습니다. 감정이입은 대상의 생김새가 인간과 비슷할수록 쉽게 느낄 수 있는데 깡통 로봇보다 인간형 로봇에게 이입되는 감정이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기계적 메커니즘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과 완전히 똑같은 말투와 표정을 짓는 단계까지 이른다면 누구라도 그 인공지능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이처럼 감정이란 매우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식되는 주체가 아닌 인식하는 주체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인공지능은 이론적으로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느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인간에게 감정을 표출할 수는 있는 것이죠. 딥러닝 기술이 본격화됨에 따라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예술의 영역까지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수많은 음악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 30초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음악을 작곡할 수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성능이 꾸준히 향상돼 사람이 작곡한 곡과도 거의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글도 그럴싸하게 씁니다.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나 시, 영화, 시나리오 등이 작가에 준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장을 보면 묘한 감정이 듭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그림까지 그립니다. 지난 2018년 뉴욕의 경매장에서 인공지능이 그린 초상화 그림이 무려 43만 달러에 낙찰되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으며 고흐나 렘브란트 같은 유명 화가의 화풍을 그대로 담은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구현하는 예술이 과연 진정한 예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데이터를 재구축하거나 모방하는 것이 온전한 창조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철학적인 난제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인격이란 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그럼 인공지능은 인격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특정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전부 여기에 해당하죠. 약한 인공지능은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해 절대로 하나의 인격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강한 인공지능입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약한 인공지능처럼 기능과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고 마치 인간처럼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점을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부르는데 인공지능 관련 종사자들은 이 시기가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 내로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강한 인공지능이 탄생하는 시기가 바로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인간을 완전히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정말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기술적 특이점을 넘어 스스로 자아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된다면 인격체로 불릴 만한 조건은 충분합니다. 정확하게는 인공인격체라고 불러야겠네요. 지난 2017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의회에서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를 전자인간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로봇 시민법으로 발전시키기로 공표했습니다. 이는 SF 작가의 거장이었던 아이작 아시모프가 그의 로봇 SF 단편에 기술한 내용인 로봇 3원칙을 빌려 국가 차원에서 기술적,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인데요. 주요 원칙으로 첫째, 로봇이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되며 둘째,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셋째, 로봇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유럽연합의회의 이 같은 결의안은
터미네이터에 등장했던 스카이넷처럼 위협적 존재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위협 인자들을 개발 단계에서부터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며, 동시에 미래에 탄생할 강한 인공지능을 이미 하나의 인공인격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실제로 강한 인공지능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적용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재하는 인공지능이 감정을 인식하고 갖는 것을 넘어 이해하고 공감까지 가능해진다면 그땐 정말 영화와 같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삶은 송두리째 바뀔 것이고 모든 인간 사회에서는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